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만약 북한을 군사 공격한다면 크게 세 가지 준비 태세 징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민간인 10만 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키고 핵 추진 잠수함과 구축함을 동원해 북한 타겟에 대한 최신 정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항공모함 전단 3척 이상을 동시 출동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미국이 군사대응 전쟁까지 감행할 것인지는 크게 세 가지 징후를 살펴보고 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한국 내 미국인 10만 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킨다면 군사대응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군사공격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 10만 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1월 일부 미군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먼저 대피령이 내려져 용산이나 평택 등 미군 기지에서 집결시켜 등록을 받은 다음에 신상 정보가 담긴 ID 팔찌를 착용토록 합니다. 그리고 대구나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C-130 미군 수송기 편으로 일본 오키나와로 긴급 대피하게 되고, 오키나와에서 다시 미 본토로 쏘게 되는데 민간인 대피에는 열흘 내지 2주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들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대거 출몰할 때에도 위험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들은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벌이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지스 첨단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이나 순양함은 현존하는 최상의 감시 레이더인 AN/SPY-1 레이더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동시에 펼칠 수 있어 정밀 타격에 필요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최신 정보 수집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항공모함 3척 이상의 전단들이 한반도에 집결할 때에도 전쟁 준비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11척이나 있는 항공모함 전단에는 한 척당 순양함 한두 척, 구축함 2~3척, 핵잠수함, 지원함 등이 배속돼 있고, 전투기 등 항공기 8~90대, 해병과 해군 등 승조원 6,000명씩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3척의 항모 전단이 한꺼번에 한반도에 집결된다면 군함만 해도 수십 척이 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꺼번에 1000발이나 발사해 북한의 핵심 핵미사일 시설, 방공망, 군사령부 등부터 타격하게 됩니다. 250 내지 300대의 F-35B와 F-18 호넷기 등 해군 전투기들이 폭격에 나서고, 공군 B-1B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은 괌이나 미 본토에서 출격해 폭탄 세례를 퍼붓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은 로컬 소식입니다. LAPD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관할 내 6개 경찰서의 프론트데스크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LA 한인회를 비롯한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LA경찰국, LAPD가 예산 집행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할 지역 내 25개 경찰서 중 6곳을 선정해 야간 시간대 경찰서 프론트데스크, 즉 민원 접수 창구 운영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LA 한인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단축 시간은 밤 11시부터 이길 오전 7시까지의 시간대입니다. 이에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OBA는 LA 한인회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커뮤니티 지역 리더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는 타운홀 미팅을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코리안 타운을 지키는 올림픽 경찰서가 밤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큰 문제야 없겠지만 그래도 교민들한테 주는 약간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LA 한인타운이 타민족, 타 커뮤니티들이 최근 많이 유입되고 특히 야간 시간대의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치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직접 접수 창구를 통해 민원 해결을 받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경찰서의 접수 창구 단축 운영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제로 그 시간대에 접수 창구를 찾는 신고자들이 많지 않은 만큼
그 시간대 인력을 타운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없이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지역 또는 커뮤니티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와 그 OBA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가 공동으로 편지를 작성을 해서 오늘 그 단체 회의에 참석하셨던 모든 단체장 여러분의 서명을 같이 넣어서 왜 그 클로저가 부당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계속 팔로우업을 할 거고요. 한편 LA 한인회는 이와는 별도로 LA 한인타운 치안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타운 내 방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비즈니스 업주들과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LA시가 저소득 유닛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각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새로운 수수료 부과로 걷어지는 세금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저소득 유닛 증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저소득 유닛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은 LA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1스퀘어핏당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수수료는 1달러에서 최고 15달러 사이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수료는 각 지역 부동산 시세와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업지구 부동산 개발 수수료의 경우 스퀘어핏당 3달러에서 5달러, 주거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신규 프로젝트 수수료는 8달러에서 15달러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소규모 업체가 다세대 주거빌딩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1스퀘어핏당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주거빌딩 건설 촉진을 이끌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으로 걷어지는 세금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수의 LA시 의원들은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으로 걷어지는 세금이 저소득 유닛 확보 예산을 뒷받침하는 만큼 각 지역구의 현안인 저소득 유닛 부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LA시 개발토지관리위원회는 어제 새로운 수수료 부과안 시행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단 사우스 LA와 같이 빈곤층이 많은 지역 시의원들은 시행을 지지하지만 상업과 산업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과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전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전달보다 9%대의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57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6월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의 경우 당초 61만 건에서 63만 건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9.4%, 5만 9천 건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며 시장의 예상치 61만 건을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월간 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 주택 시장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내장재와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신규 수요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소비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에 매월 30만 건 정도까지 줄었던 미국의 새 주택 판매 건수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AP통신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줄었지만 지난해보다 좋은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강한 판매 호조에 따른 숨고르기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학생분들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과 이민 의도에 대해선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유학 계획과 재정, 귀국 일정, 그리고 본국 거주지 유지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비자를 거부당하고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비자와 체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유학계획과 재정, 귀국 일정, 본국 거주지 유지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비자를 거부하고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비자와 체류 신분을 박탈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따라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이어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 취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하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유학생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해 돈을 벌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학생비자 위반으로 즉각 비자와 체류 신분을 무효화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최근 주한미군 대사관 등 해외 공간들의 FAM으로 불리는 영사 지침 중에 업데이트된 F1 유학생 비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업데이트된 유학생 비자 처리 영사 지침에 따르면 미국 유학 신청자들에 대해 비자 승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F1 유학생 비자일 경우 본국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유학하고 유학기간 중 사전 허가 없이 일해 돈을 벌 수 없으며 유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비임인 의도를 보여주어야 학생 비자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 지침으로 한국 등 해외에서 F1 미국 유학 비자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며 특히 자녀들의 공립 무상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어학코스 유학 등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